선생님께서는 체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이거 좀 부끄러운데 저는 술 때문에 체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서 체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체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니까 체스 기물이 다 술잔으로 박혀 있고 거기 안에 다 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폰이 제일 약하니까 폰은 예를 들어서 맥주 들어가 있고 뭐 퀸은 제일 강하니까 제일 도수 센 거, 양주 막 이렇게 넣어져 있고 그래서 기물마다 이렇게 술을 넣어서 한번 체스 해보자. 잡히는 거는 내가 마시기. 이렇게 하자는데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스 규칙을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스 규칙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성인들이 글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워서 저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고 생각보다 쉽네 하고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집 주변에 혹시 모임이 있나? 오프라인으로 체스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왕십리에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이틀 뒤에. 그래서 가서 뒀는데 알고 보니까 체스 강사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처음 상대가 이제 체스 강사분이었던 분이랑 두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체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 모임이었는데 저는 진짜 그때까지 그냥 뭐 김을 많이 먹고 체크메이트 하고 되게 간단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김을 빨리 꺼내서 프로모션 하고 퀸으로 만들어서 체크메이트 하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분은 기물이 구석으로 가면 활동성이 약해지니까 똑같은 기물도 약해진다. 그런데 똑같은 기물도 중앙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더 강해진다. 그래서 기물을 중앙으로 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기물마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전 충격 먹었어요. 어? 어떻게 그 안에 정말 간단한 규칙에서 이런 게 파생되지? 왜 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이거 되게 철학이 있구나. 굉장히 파고들면 뭔가 깊이가 있겠다. 그때부터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가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뭔가 항상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 사람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체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초급반에서 체스를 막 시작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볼 수 있는 게 기물이 뭘 공격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이 기물이 비어있는 어떤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기물이 없으면 그걸 못 봐요. 얘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얘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지를 못하는데 이제 체스를 어느 정도 좀 배우고 하다 보면은 이 나이트 알고 보니까 저 지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네 저 비숍이나 근데 거기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땅인데 거기로 가면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 걸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걸 귀찮아하면 체스랑은 조금 안 맞는 게임이고 나는 고민하는 게 너무 재밌다.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피곤하게 하는 걸 난 재밌어 한다. 그럼 체스가 정말 딱 맞는 그런 취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체스가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제가 원래 체스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고 도수치료로 본업을 하고 있었는데 꾸그 측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체스 한번 강사로 수업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이 와서 물리치료랑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체스도 어느 정도 커지고 있고 물리치료로서도 제가 좀 잘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 체스 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각각 장단점 다 써놓고 이때 경우에서 최악의 상황 이때 경우에서 최선의 상황 하나하나 다 보고 또 체스 쪽으로 갔을 때 최선의 상황,
최악의 상황 하나씩 다 놓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체스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감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뭔가 좀 더 마음이 끌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택에 대한 후회도 확실히 덜할 것이고 이성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수업 안에서 아 얘는 좀 다른데? 얘는 되게 재능이 있는데?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를 가르쳐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체스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보다 보면 얘는 뭘 해도 잘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술 문제를 하나를 보여주면 제가 거의 대부분 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다가 수를 말해요. 이거 룩을 F8으로 가요. 아니면 뭐 나이트로 체크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아니야. 아닌데? 그럼 먹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가 부른 답이 틀리면 어떤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딴짓하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어 이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왜 틀리지?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힌트를 너무 이제 못 푸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를 알려주려고 힌트를 주려고 하면 선생님 저 힌트 주지 마세요. 제가 풀어볼게요. 하고 정말 끝까지 고민해서 풀어내는 애들. 제가 이제 초급반을 끝내고 심화반을 끝내고 대회반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초급반 끝내고 제가 대회 나가봐라 할 정도로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 극기의 정신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특징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임에서 졌어. 지면은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수업 시간에 우는 친구들도 있고 화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졌네. 그럼 다음번에 할 때 쌤 저 쟤랑 할래요. 쟤랑 붙여주세요. 그래서 얘랑 시키면 언젠간 얘가 이겨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는 애들 자기가 못하는 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이 결국 잘하고 꼭 체스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애니까 그 태도가 그러니까 다 잘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뭔가 제가 선생님이어도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귀감도 많이 될 것 같고 맞아요. 스스로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나보다 20년, 30년 이렇게 어린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항상 눈이 살아있지? 너무 부럽다. 대단하다. 부모님이 부럽다.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다들 앉아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가면서 배우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보다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만의 갖고 있는 기질이나 뭔가 재능이나 생각 같은 거를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면에서 이런 걸 잘하네? 몰랐는데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네? 이런 건 조금 내가 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좀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 그래서 꼭 체스가 아니어도 뭐 악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살이 넘어가고 굉장히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랑 조금 연결이 되지 않나. 맞아요. 참 그 어렸을 때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몰라도 뭔가 이렇게 계속 부딪혀가면서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커서 나는 여기도 가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건 나랑 안 맞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색깔을 찾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PD님도 30대라고 하시니까 주변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자신의 색깔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얘는 왜 아직 색깔이 없지? 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좀 불분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뭔가 좀 자신의 색깔을 좀 찾는 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체스를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꿈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체스를 혼자서 공부해서 얼마나 레이팅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유튜브 영상 올려가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빨리 시작해야지 프로 선수가 된다던가 뭔가 배울 때 어릴 때 빨리 배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확실히 그건 맞는 말인데 성인들도 조금 노력하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면 이만큼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제가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혼자서 체스 공부하는 영상도 올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세계에서 열리는 대회 나가고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패배했고 이런 결과들을 한번 그런 과정들을 찍어보고 싶은 게 제 체스 쪽에서는 꿈인 것 같습니다.